우리는 이미 한동안 캐릭터의 발을 지형에 맞추는 방법을 살펴보았고, 에이전트 지형 적응 노드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군중을 도프넷으로 넘겨서 시뮬레이션을 할 때 지형을 추가하는 과정은 약간 다릅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당연히 지형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아주 간단한 지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드, 평면을 사용한 후 마운틴 노드로 변형하고 눌 아웃 테라인으로 라인을 닫았습니다. 지금 이 지형은 OBJ 컨텍스트에 있지만 시뮬레이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어떤 형태로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형을 시뮬레이션에 추가하기 전에 에이전트가 풋로드 활성화 채널을 설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에이전트 준비 노드를 사용하여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촉 네트워크도 생성해야 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후디니에게 사람의 발이 땅에 닿았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알려주는 채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풋로드 활성화 채널을 생성한 후에 에이전트 클립에 어떤 클립을 추가했다면 에이전트 준비에서 특정 채널이 특정 클립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노란색 경고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풋로드 활성화 채널이 각 에이전트 클립마다 정확히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촉 네트워크에 들어가면 각 클립마다 풋로드 활성화 채널이 생성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이 네트워크를 생성한 후에 새로운 에이전트 클립을 추가하면 그 새로운 클립에는 채널이 없습니다. 푸드 플랜숍 네트워크 생성을 다시 눌러야 하고 그러면 그 경고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모든 클립에 채널이 생길 것입니다. 이게 제가 놓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Adobe Net 시뮬레이션으로 가서 크라우드 솔버에서 기억하자면 이 노드는 내 시뮬레이션의 모든 계산을 수행하는 노드입니다. 지형 탭을 보고 풋로드 활성화 체크박스를 활성화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생성한 채널들이 내 시뮬레이션에서 고려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후디니에서 참조 격자, 레퍼런스 그리드, 인 평면 제로를 지형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가이드 기하학 표시를 활성화하면 에이전트의 발에 빨간색과 녹색 마커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이 그리드 위에 있을 때 마커는 빨간색이지만 발이 조금 더 들려서 지면에 닿지 않을 때 마커는 초록색입니다. 시뮬레이션에 지형을 추가하기 위해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 조금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지형 투영 활성화 매개 변수를 확실히 활성화하고 모든 색상을 보지 않기 위해 가이드 기하학 표시를 비활성화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크라우드 시뮬레이션이 본질적으로 입자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여기 있는 각 에이전트는 실제로 그들의 몸의 가이드 기하학으로 표현된 입자, 즉 점입니다. 정확히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 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뷰포트의 오른쪽 막대에 에이전트 아래에 파란 점들이 나타나며 이 지형 투영을 사용하여 그 입자들이 지형 위에 떨어지도록 투영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이오포트에서 모든 객체 표시를 활성화하여 지형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OBJ 컨텍스트에서 지형을 활성화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입자들은 떠다니고 있으며 전혀 우리 지형에 적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떠 있고 이 에이전트의 것들은 지형 아래에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투영하면 그 입자들은 지형 위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소스 매개 변수에서 SOP를 그대로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형이 지오메트리 노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프트 경로에서 제 지형 테라인 아웃을 찾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이시죠? 입자들이 이 아웃 지형의 가이드 기하학에 적응했습니다. 이제 그 입자들이 내 지형의 형태를 존중한다면 정말로 우리 에이전트를 투사하는 방향은 정확히 방향 파라미터에 의해 또한 정확하게 제어됩니다.
기본적으로 Y축에서 1로 설정되어 있어 후디니는 에이전트를 있는 위치에서 아래로 투사합니다. 에이전트가 지형의 기하학을 만나면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만약 우리처럼 일부 입자가 이미 지형 아래에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것처럼 투사할 때 지형 아래에 있는 입자들은 지형을 만날 때까지 정확히 위로 약간 올라갈 것입니다. 방향을 0으로 설정하면 에이전트는 투사되지 않고 참조 평면의 레퍼런스 그라이드 간단히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세축 방향으로 투사하면 에이전트가 그 축에서 처음 만나는 지오메트리의 위치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파라미터 위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클릭하세요. 투사 모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여기 X, Y, Z와 같은 방향 벡터를 사용하는 대신 웁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웁은 우리 캐릭터의 머리에서 위로 나가는 벡터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모드는 캐릭터가 오르거나 평면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개미는 땅을 따라가다가 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경우 방향의 벡터를 Y축에서 기본값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샘플링 방법, 즉 우리 에이전트를 지형에 투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입자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후디니가 지형의 기하학적 구조 위에 에이전트를 나타내는 점을 투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방법에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에이전트의 중심인 입자가 지형을 찾았지만 발은 찾지 못해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샘플링 방법을 발로 변경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이시나요? 다시 입자로 돌려놓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이 발톱에 집중해 봅시다. 발로 변경하면 발이 땅에 닿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 방법을 사용하면 후디니는 에이전트의 다리를 사용하여 투사를 계산합니다. 에이전트를 나타내는 그 중간 지점이 아니라 우리 캐릭터의 실제 발입니다. 정확히 이렇게 하면 그들이 지형에 잘 고정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지형 적응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잠깐만 방금 그걸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에이전트를 지형에 적응시키지 않았나요? 두 가지는 다릅니다. 한편으로는 지형 투사 또는 테라인 프로젝션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지형으로 간주하는 그 기하학 위에 에이전트를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본 것처럼 입자들은 기준 평면, 즉 0평면에 있으며 투사를 활성화하면 지형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갑니다. 그의 몸은 그대로입니다. 다리나 몸통 등 어디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형 적응, 즉 테라인 아답테이션이 있습니다. 이는 에이전트의 다리가 그 변형에 적응하도록 합니다. 이제 우리는 글로벌 수준에서의 에이전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투영입니다. 먼저 에이전트를 지형에 투사한 다음 그의 다리와 신체 부위를 그 지형의 변형에 맞게 적절히 적응시킵니다. 지형 적응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에이전트의 발이 완전히 땅에 완전히 붙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경사를 오를 때 몸통을 앞으로 조금 더 기울여서 무게를 균형 잡고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몸통을 뒤로 기울입니다. 몸통의 그 적응은 여기 있는 이 매개 변수들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에이전트 준비의 몸통 조인트를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에이전트 준비로 가서 에이전트의 부분들을 설정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부사지, 즉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만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몸통 옵션이 있습니다. 몸통을 만들고 엉덩이를 설정합니다. 엉덩이는 엉덩이 조인트가 될 것입니다. 하부 등은 등에서 첫 번째 조인트입니다. W 키를 눌러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들어갑니다. 엉덩이 솟얻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체인에서는 척추가 됩니다. 좋은 시야, 하부 등 척추 조인트. 보셨죠? 시뮬레이션을 시각화하면서 하부 등을 설정하자마자 우리 에이전트가 지형의 변형에 적응합니다. 몸통을 앞으로 또는 뒤로 기울입니다. 그리고 머리 조인트, 여기 있는 머리. 이제 몸통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시뮬레이션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프레임당 기울기 각도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호비니에게 에이전트가 각 프레임마다 앞으로 또는 뒤로 얼마나 기울일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이것을 너무 많이 올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한 프레임에서 너무 많은 각도를 허용하면 에이전트 준비가 매우 로봇 같은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 몸통이 앞뒤로 흔들릴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각도를 주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각도, 즉 도를 사용하면 앞이나 뒤로의 움직임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왜냐하면 프레임당 각도가 2도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뒤로 링크는 몸통을 최대한 뒤로 얼마나 기울일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앞으로는 같은 방식으로 몸통을 앞으로 기울일 수 있는 최대 각도를 나타냅니다. 기본값은 대부분의 경우에 잘 작동합니다. 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옵션인 엉덩이 조정이 있습니다. 지형이 매우 불규칙하고 오르내림이 많다면 에이전트의 다리가 엉덩이에서 발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너무 늘어나 보일 수 있습니다. 힙합 오프셋을 사용하면 에이전트의 엉덩이를 수동으로 더 아래로 또는 더 위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지형이 매우 불규칙하면 캐릭터의 엉덩이가 이상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하부 사지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Adjust Hips 후디니가 엉덩이의 위치를 항상 적절한 거리로 조정하여 그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매개 변수는 케이니 덤핑 트레스홀드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매개 변수는 에이전트 준비의 다리가 100%로 설정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확장 비율을 나타냅니다. 우리 캐릭터의 다리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시나요? 100으로 설정하면 다리가 완전히 펴지고 완전히 직선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0%로 설정하면 다리는 절대 펴지지 않고 영원히 스쿼트 자세로 유지될 것입니다. 고문이네요. 이 값을 보세요. 기본값인 95는 다리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도 내 다리가 최대한으로 펴지지 않고 무릎이 뒤집히지 않도록 약간 더 자연스럽게 보장합니다. 이것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100%로 설정해도 에이전트의 다리가 이렇게 뒤로 꺾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크라우치 시뮬레이션에서 지형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